완전히 치킨 게임이지. 중요한 거는 점유율이 아니라 수익률인 거야. 재무 건전성이 좋아. 파산 가능성은 없는 거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독점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아빠, 테슬라 시장 점유율의 추세적인 하락이 장기적인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테슬라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은 커지지만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다 독점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제조사들도 결국 전기차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매년 전기차 생산 대수를 늘려가지만 결국 전기차 시장 캐파는 더 그것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지. 애플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어? 그렇지. 물론 애플도 비교해보면 애플이 2009년도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한 40%가 정도가 됐지. 그러다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애플이 2015년도에는 점유율이 20%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제 주가를 보면 2009년도 애플의 주가가 한 $3 정도였던가 그랬고 2015년도 점유율이 20%로 점유율 자체로 봤을 때는 반토막이 난 거지, 점유율로. 그런데 주가는 $25 정도 됐기 때문에 800% 이상 성장을 한 거야. 어떤 회사의 점유율이라는 거는 계속 증가된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그 산업에서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애플은 점유율이 오히려 더 떨어졌지. 지금은 아마 17% 정도 될 거고 지금 애플 주가는 거의 $130 이상 돼 있잖아. $25일 때보다 2015년도보다 지금 7년이 지났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어? 훨씬 많이 올랐지. 중요한 거는 점유율이 아니라 수익률인 거야. 지금 애플의 수익률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오는 수익의 90% 이상을 애플이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지 점유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테슬라의 올해 수익률 전망은 어때? 원래 테슬라가 뭐 영업 마진이라든지 이윤을 다른 자동차 제조 회사와 비교해봐도 지금 월등하게 높았거든. 작년까지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한 20% 정도 차량 가격을 다운을 시켰어. 그 정도로 차량 가격을 인하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왜 그런 거야? 미국의 IRA라고 미국 전기차 보조 법안이 있는데 그거를 일정 수준의 가격 조건이 돼야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그걸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하한선까지 내려서 그거를 받고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점점 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가 변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소비가 둔화가 되다 보면 이제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올해 판매 대수가 상당히 미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차량 가격을 인하를 해서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거야. 사실 이것 때문에 다른 OEM 자동차 제조사들은 거의 멘붕이 됐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20%까지 다운을 한다 그러면 사실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이 남아야지 되는데, 물론 테슬라가 원자재라든지 비용 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했고 테슬라는 워낙 마진이 높았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해서 할인폭을 정했겠지. 다른 제조사들은 전기차를 판매를 해서 테슬라만큼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전기차 판매가를 인하를 해서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기는 힘들 거야.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보여주는 이런 공격적인 완전히 치킨 게임이지, 서로 경쟁이 돼서 가격을 인하를 해서 제살 뜯어먹기처럼 험하게 판매 전략을 세운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 테슬라가 이렇게 차량 가격을 인하를 해서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지만 마진의 여유폭이 있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성 혁신으로 인해서 점점 줄여가면 원래 예상했던 수익의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판매 전략을 세운 것 같아. 지금 기가 베를린이나 기가 텍사스가 램프업이라고 이제 차량 생산이 점점 더 빨리 되고 대량 생산이 더 많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비용이 절감이 되잖아. 그리고 지금 이제 원자재라든지 니켈이나 리튬 가격이 작년보다는 점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다운이 되고 비용도 생산성 속도가 증가됨으로써 다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량 가격이 인하된 폭만큼 마진을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물론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할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이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 자체에서 올해 경기 침체와 연관을 해서 새롭게 판매 전략을 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독점적으로 판매를 해서 테슬라가 이루고자 하는 사업을 좀 더 빨리, 결국 테슬라라는 거는 자동차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자동차를 판매를 많이 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도 더 발전을 시키고 길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진을 그때그때 얼마를 벌어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1차적인 목표는 차량을 어떻게든 많이 판매를 해서 도로에 테슬라 차량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최대한 많이 깔아놓는 게 전략인 거야. 자동차 판매보다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판매의 수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애플이 그렇잖아. 물론 스마트폰 기기를 팔아서 판매 수익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애플은 iOS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애플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그런 전략이지. 어떻게 테슬라만 그게 가능해?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우리가 보자고. 스마트폰에서 애플이 왜 경쟁력이 있고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보다 수익률이 엄청나는가? 결국 애플은 스마트폰 기기를 물론 자체 생산을 하지 않고 위탁 생산을 하지만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애플은 iOS라는 독보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 다른 제조사들은 어때? 뭐 삼성이라든지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운영 체계가 안드로이드 있잖아. 하드웨어만 제조를 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는 실질적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애플의 독점적인 위치를 따라갈 수 없는 거야. 테슬라도 하드웨어도 자동차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자체 운영 체계도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도 독자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만들고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독점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을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팔아서 남는 수익률보다는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테슬라 회사의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빠, 그럼 테슬라가 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어? 물론 그렇지. 테슬라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설비 투자라든지 운용 비용이라든지 전기차를 팔아서 수익을 많이 못 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이 있었겠지.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테슬라가 성장이 되어 있고 테슬라가 기업 이윤을 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부채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 다른 자동차 제조회사 예를 들어 유럽의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글로벌 OEM 자동차 회사들의 부채 비율은 150에서 200% 정도인 거야. 도요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데 테슬라는 꾸준히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25조 정도 되고 2022년도에 들어온 캐시플로우가 20조 정도 되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기가 팩토리를 지어서 거기에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전기차를 계속 판매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로 프리 캐시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현금은 계속 쌓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쌓이니까 최근에는 주주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현금 흐름이 있고 부채가 다른 회사만큼 많지가 않고 재무 건전성이 좋아.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뉴욕의 알트만 교수라고 알트만 G스코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기업의 재무 회계를 표를 분석을 해서 제조를 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파산 가능성이 있는지를 수치화해가지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 수치가 1.8 이하면 추후에 이제 파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 정도면 보통 평균 정도 된다고 봐. 테슬라는 20 정도야.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파산 가능성은 없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예전에야 뭐 그런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파산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거를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없어.